선생님 최근에 어떤 한 책에 추천사를 쓰셨다고. 네. 뭔가 추천사를 쓴다는 일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인생에서는. 글쎄, 저 예전에 쓴 적이 있는데 예전에 뭐 어떤 책 쓰셨어요? 예전에 그 시사저널의 노진섭 기자님이라고 의료 쪽에서 굉장히 좋은 기사를 많이 쓰시는 기자님인데 그분이 공기에 관한 책을 한번 쓰셨어요. 대기에 대한 거. 저기 어디 저기 있을 텐데 잠깐만. 백세호흡. 네. 이 책은 이제 공기에 대한 책인데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았고 이번에는 그 뼈에 대한 책. 예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렸는데 근데 여기는 제 추천사를 거의 메인으로 뒤에도 보면 메인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추천사 비용 드릴 테니까 추천사 부탁한다고 해서 파일을 읽어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추천사 그럼 비용 없이 추천사 쓰겠다 해서 쓴 겁니다. 대신에 책을 한 10몇 권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하려고요. 어떤? 이벤트. 이벤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은 미국 정형외과 의사가 쓴 책인데 뼈와 관련된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까지 다 있습니다.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읽으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저도 한번 그래도 종사하긴 하잖아요. 아 그러네. 뼈 있는 이야기 PD니까 읽어봤어요? 네네, 읽어봤는데 네. 좀 어려운 좀 단어들도 있긴 좀 하더라고요. 어렵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쫙 정독하겠다라기보다도 중간에 이렇게 소제목들 보고 재미있을 만한 것들 이렇게 쭉 신경 써서 읽으면 저는 되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책은 이제 숨겨진 뼈, 드러난 뼈. 숨겨진 뼈는 우리 인체에 살아있는 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드러난 뼈는 죽고 난 이후의 뼈, 사람 뼈, 동물 뼈 다 망라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정형외과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형외과라는 이런 전문 분야가 생기기 전에 사람을 외과적으로 치료하는 외과 분야가 생긴 이야기가 먼저 나오겠죠. 뼈 수술의 역사 5장 여기에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외과적인 치료가 가장 많이 발달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전쟁. 맞아요. 전쟁. 예전에 정말 이런 외과적인 거에 대한 개념이 정말 없었을 때 고대 시대에 어떤 그 부상 치료에 대한 단기간에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준 게 전쟁 때라고 돼 있고 16세기의 의사이자 르네상스 시대에 그때 프랑스 그 의사였던 앙브 루아즈 파레라는 분이 당시 이제 부상당한 근위병이나 이런 사람들을 돌봤는데 그때 피가 흐르는 상처를 그 달군 부치갱이나 끓는 기름을 이용해 가지고 다리가 절단된 데를 밀봉하려고 했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사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면 이제 미친 짓이죠 사실. 완전히 새로운 트라우마를 주는 행위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마취도 없었는데 다리가 잘려가지고 안 그래도 잘려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막 뜨거운 기름을 붓고 부치갱이로 했다 그러면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두 가지 방법 모두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출혈을 막거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없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뜨거운 기름이 떨어졌대요. 기름이 이제 동이 난 거죠. 그래서 파레라는 이분이 다쳐가지고 온 사람 병사의 상의에 실을 풀어가지고 혈관을 이제 그냥 동여맸대요. 동여매고 거즈로 상처를 이렇게 드레싱을 했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치유가 됐다. 그래서 이분이 현대 외과 수술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다랍니다. 그런데 그 르네상스 기간 동안에 당시에도 대학에서 그 의사들이 양성이 됐는데 그 의사들은 주로 이제 내과 계열, 외과 계열이 아니고 내과 계열의 의사들이었고 이때 이제 훈련받은 의사들은
외과 수술을 얕잡아 봤대요. 칼을 안 쓰는 사람들이 칼 쓰는 외과계 사람들을 약간 무식하다 이렇게 얕잡아 보는 게 아직도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약간 있거든요. 이때는 그게 되게 심했나 봐요. 근데 그때는 외과 의사들이 주로 하는 게 절단이었대요. 절단. 다른 뭐 외과적인 수술은 거의 없고, 그래서 이 수술을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발사들한테 넘겼답니다. 이발사요? 예, 이거는 천한 행위니까 의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발사들이 이런 이제 절단하는 수술을 굉장히 도제식으로 훈련을 받았대요. 아까 프랑스의 파레라는 분도 그런 이발사 겸 외과 의사 길드에 소속되어 있었답니다. 사정이 일하다 보니 16세기에는 한 명의 전문직 종사자에게 면도와 사지절단을 동시에 받는 해프닝도 일어날 수 있었다. 절단하고 이제 면도. 그래서 그 이후에 외과 의사는 이발사하고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별도의 면허를 취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과 의사들 그들이 하는 일은 천시되었다. 이발사 겸 외과 의사 시대에 잔재 중에 두 가지가 오늘 남아 있는데, 하나는 이발소의 상징인 그거 있잖아요. 뺑뺑 네. 돌아가는 거. 네. 빨간색은 피를 상징하고 하얀색은 붕대를 의미한답니다. 옛날에는 이발사가 같이 이렇게 외과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거라고 하네요. 이제 두 번째는 오늘날 영국에서 외과 의사는 미스터라고 불리는 데 비해 내과 의사는 닥터라고 불린다. 진짜? 박사님은 미스터인 건가요? 네, 저는 미스터네. 근데 이게 진짜 아직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여기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정형외과 올소패딕 서저리거든요. 올소패딕스 할 때 올소패딕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이게 이제 올소는 바르다, 똑바르다라는 뜻이고, 네. 패딕은 소화라는 뜻이에요. 패딕. 그래서 소화를 똑바르게 한다라는 게 올소패딕스의 어원이에요. 어원. 이거는 정형외과 의사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올소패딕스의 패디에 어떤 경우에는 PAE를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P1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소화를 뜻하는 거는 also PAE랍니다. 근데 이제 그 페딕스라고 하면 족부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P1을 쓰면 소화도 뜻할 수가 있고 족부도 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형외과 나중에 나가면서 제가 배 걸어놓은 거 보면 정형외과의 상징이 뭐냐면 올소패딕 트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휘어진 나무 옆에 부목을 대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딱 묶어서 잡아놓은 그림이 있거든요. 그게 올소패딕 트리예요. 휘어진 거를 똑바로 잡는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 분야가 바로 정형외과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올소패딕스라는 말이 1741년에 프랑스의 내과 의사 니콜라스 앙드리라고 하는 분이 소아정형술 올소패디에서 처음 나온 말이랍니다. 근데 이 올소패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내과 의사한테서 나왔다니까, 그죠? 예. 근데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 활동하던 시기에도 외과 의사가 전문의로 인정을 못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이쪽 분야가 발달을 안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19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전신마취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되고 그 감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옛날에는 외과 수술이 결과가 안 좋으니까 발전을 못 했던 건데 19세기에 파스테르가 세균이 감염의 원천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극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그전만 해도 외과 의사는 수술하기 전에 손을 씻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수술 도구 상자 속의 다른 도구와 교체하기 전에 옷자락에 슥슥 문지르는 게 예사였대요.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결과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19세기 중반에 외과 의사들이 전신마취하고 그 감염에 대한 세균에 대한 컨셉이 생기면서 외과적인 수술들이 발전하게 됐다. 그래서 전신마취가 시행되기 전에는 속도가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자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맨정신에 그
다리를 톱으로 자르고 막 칼로 자르고 하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빨리 자르냐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다가 조수의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 우리 진짜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걸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재밌죠? 네. 이거 우리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제가 책 소개하고 이벤트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받은 책을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는 그 이제 용으로 오늘 소개를 하는 거고, 앞으로는 여기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형외과나 이렇게 뼈에 대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좀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진행할까 하셨는데. 아, 이렇게 합시다. 네네. 자, 문제. 네. 이박뼈의 채널에서 한번 설명된 한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일리자로프 이 치료 기술이 어떻게 서구 세계에 알려지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이탈리아 탐험가의 이름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착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몇 분이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 15분에서 18분 그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보내드리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 선착순. 정형외과 전공의 선생님들, 펠로우 선생님들 분들은 정말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